온톨로지라는 말은 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온톨로지냐, 지금.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니까 쉽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옛날에 뭐 6개월 걸리던 거 지금 한 일주면 하나? 아마 이런 기대 때문에 뭐 시작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온톨로지라는 거가 그 오래된 사실 학문적이면서 좀 산업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온톨로지는 한 10여 년 전, 뭐 15년 그 전에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별로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어떤 그뭐 산업 표준이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스키마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거를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팔란티어라는 업체가 이거를 프루브를 했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팔란티어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궁극적으로 제일 오른쪽 위에 그 온톨로지 옛날에 이런 온톨로지라는 약간의 학문적이고 언어적이고 존재론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온톨로지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생성한다는 거지.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무슨 뭐 끝까지 다 가본 사람이 아직 아니고,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 하면, 제가 처음에 프로그램 개발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잘할 수 있겠구나. 뭐, 다른 어떤 그 근본적인 OS나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를 뭐,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한국이 아니었죠, 옛날에. 그래서, 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한 10년을 하고, 나와서 제조업체를 하는데, 그때는 저는 모델러를 제가 다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러, 뭐 데이터 모델러를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걸로 엔드 유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보다도 내가 어벌나라 이러는 거구나. 그래서 그 병원 패키지를 할 때도 그렇고 제조업에도 보면은 이분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모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분들보다 제가 어느 정도 더 좀 알고 있어서 이분들하고 대화가 되면서 조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놀던 무리 IT라 이게 아무리 오래 해도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뭐 자격지심이랄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업에 있는 사람보다 제가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업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진 않은데 저는 다른 업에 있다가 이쪽 업으로 가니까 나는 항상 모른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챗GPT가 나오면서 그 전에는 제가 제 선배 컨설턴트, 그러니까는 저처럼 IT로 시작하지 않고 아예 뭐 LG전자라는 거나 이런 데서 컨설팅으로 시작했던 분들한테 많이 배우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그걸 가르쳐 주기가 힘든 거예요. 방법론이 있어도. 그런데 3년 전에 이 챗GPT하고 LLM이 나오면서 제가 더 이상은 그분들한테 여쭤보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 얘가 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한 3년, 그 3년 전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인 것도 얘가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I를 한 지는 한 6년이 됐어요. 그 전에 다른 업체에 있으면서 AI 팀이 생겨가지고 저는 AI 팀 중에서 콘텐츠를 말해주는 사람으로 들어갔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AI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또 이제 이 온톨로지라는 것을 제가 다시 보면서 옛날에 3, 4년 전에가 챗GPT를 보고서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그 전에 AI가 나와서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대체한다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나서 최근에 온톨로지를 제가 다시 보면서 야, 온톨로지가 이거의 합작품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온톨로지라는 것,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본 내용도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더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계신 이제 분들은 제 보기에는 아마 거의 반은 업으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뭐를 많이 알아오고 해봐서 제가 미리 뭘 알려드린다 이런 것보다도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상태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 온톨로지라는 것이 있는데 온톨로지라는 것이 이게 사실 보면은 밑에 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웹이라는 환경이 되면서 온톨로지가 조금 더 이미 중요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게 MIS나 기업 정보 시스템을 할 때는 RDB의 아주 정교한 산업공학하고 소프트웨어 공학하고 아키텍처링이 합쳐져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설계가 되고 나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는 비즈니스 프랙티스가 있어가지고 그 프랙티스를 알고 현업을 알고 하면 이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웹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거는 그동안의 정량적인 것, 그리고 RDB로 딱 설계 딱 맞춰지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테이블과 키로 관계 맺고 ERD 만들어서 프로그램이 되던 이런 거가 아닌 거죠, 웹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웹은 프로그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때 뭐 다시 강조된 게 시멘틱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의미를 가지고서 좀 구현해야 된다. 그런데 시멘틱이면 좋은데 시멘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시멘틱 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멘틱 중에서도 비즈니스 프랙티스, 업체의 프랙티스는 사실은 웹 아니고 RDB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웹 환경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틱 웹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모델링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RDF, 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이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데이터 모델링 하는 것을 이것이 점점 대체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걸 갖다가 프로세스가 흘러가는 것을 옛날에는 테이블과 키 가지고 흘러갔는데 지금은 의미로 흘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날리지 그래프라는 것이 나와서 이 날리지 그래프는 또 관계를 확장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키와 테이블이 아니라 그 밖의 것도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웹이 나오면서 온톨로지가 사실은 좀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AI가 나오면서 AI는 또 모든 것을 갖다가 비트 바이트로 하잖아요. 그리고 벡터로 옮기게 되죠. 근데 벡터로 옮기면서 이게 또 뭐가 됐냐 하면 그동안에 RDB의 테이블과 키로 관계되던 관계를 맺어 나가던 것들 그리고 시멘틱 웹이 나오면서 뭔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벡터 DB라는 것은 키와 테이블이 아니라 언어의 의미적 유사도를 가지고 키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AI가 나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지만 이때 사실은 암묵적인 지식, 즉 제가 그러니까는 MIS 업체 제조업을 갖다가 컨설팅을 하고 할 때 항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패키지 기반으로 준비된 컨설팅을 하지 않으면 정말 자연어로 자유토론식 컨설팅 하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AI가 나오고 하면서 이게 의미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얘가 어, 키로 모형화를 해주는 거죠. 행성화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온톨로지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LLM이 나오면서 오픈 AI도 자기도 몰랐는데 얘가 막 이야기를 해주고 지식을 막 그 표현을 막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LLM이 나오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지식으로 의미와 또 문맥과 이런 거를 말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자, LLM이 이제는 나보다도 저희보다도 훨씬 강력한 어떤 그 컨설턴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얘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LLM하고 AI하고 이런 웹 이런 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지? 얘는 이미 나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도 제가 어떤 업체들 이제 그 피지빌리티 스타디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LLM하고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뭘 하다가 보면 얘가 이미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요거 하면 그다음에 요걸 하는 게 맞아라고 얘가 하고 그냥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리드를 해가려고 그래요. 그게 일 많이 또 맞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또 동의를 하니까 오케이 하면 얘가 하는데 그러면 마치 얘가 하는 것처럼 이제 되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사실은
내가 얘를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프롬프트 체계를 잘 쓰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것보다도 사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앞으로 계속 형성화되고 구체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 잠깐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 7, 8년 전에 제가 업체에서 AI 팀을 하고 있을 때 그때의 모든 그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AI는 데이터 없으면 꽝이야. 데이터 없는데 네가 뭘 할 건데. 그거는 사실은 그때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미 데이터는 이미 한계를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LLM이 충분한 데이터로 학습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지식은 얘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제가 아직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얘가 얼마나 아는지, 그리고 얘한테서 내가 뭘 더 끌어들일지를 제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르면 질문을 못하고, 질문을 제대로 못하면 제가 LLM한테 뭘 건지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과 어떤 통찰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이제는 데이터 없으면 빅데이터가 없으면 빅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없으면 AI로 뭘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제 차트에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은 이미 LLM이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에이전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흡수를 하려면 그때는 이 빅데이터나 이런 고객의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가 스타디를 해서 방향을 제시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없으면 AI가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대는 그 조금 지난 것 같고, 물론 빅데이터는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왼쪽에다가는 어, 이제 인과관계라는 것. 그러니까 LLM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가 제조업을 하고 유통업을 하고 MIS를 만들어주고 뭐 ERP를 개발해서 컨설팅을 하고 했던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지식이나 컨설팅 체계라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LLM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확실한 룰이 있는 인과관계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컨설팅을 할 때도 사실은 컨설팅 메소돌로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RDB가 표현하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들이 있거든요.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아직 묻혀져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가 또 개발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또 적용할 수 이제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그것을 오른쪽에 보면 이제 상관관계에 해당하는데 이 상관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AI가 벡터 DB에서 유사도로 서로 관계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점점 더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계로 가서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을 AI가 해줬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으로 못했던 것, 그런 암묵적인 지식, 과거에는 컨설턴트가 해왔던 나름 자기네들의 방법과 이런 걸 세워서 했던 것, 그거를 갖다가 앞으로는 이제 AI와 LLM이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는 확실히 체계가 있어서 내가 뭘 물어볼 건지를 이제 저도 알아요. 하는데 컨설팅 쪽은 아직도 이게 좀 암묵적인 게 많아서 자, 이거는 내가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이건 아직도 미개척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소프트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은 이미 됐고 앞으로 컨설팅적인 것도 그렇게 되면서 고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는 LLM에다 이 얘기를 프롬프트로 하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 불명확했던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왜 온톨로지고, 온톨로지라는 것이 이거를 어떻게 해준다는 것이,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온톨로지가 아까 저기 뭐 언어적이고 존재론적이고 이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온톨로지를 좀 이렇게 온톨로지가 뭐지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톨로지는 제가 물어보는 온톨로지는 이제 산업에 적용하는 온톨로지, 산업 표준적인 온톨로지라고 하면 얘는 온톨로지는 클래스와 인스턴스와 릴레이션십과 프로퍼티로 구성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분류된 거죠. 업의 분류 뭐 이런 것이고 좀 광범위해요. 그리고 인스턴스라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서 우리가 업무가 일어나고 거래가 일어나고 하는 실상이죠. 거래의 실상이고 그리고 이 실상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그리고 상태가 있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클래스라는 것은 분류고 그리고 그 인스턴스라는 것은 업무의 흐름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업무가 흘러가려면은 프로세스의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속성 프로퍼티라는 것은 그 각각에 대한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테이블과 키에 들어가는 엔티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하면서 그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지금 아주 변화무쌍한 그 업무를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잖아요. 사실 되게 막연하죠. 그런데 이걸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LLM은 그러니까 온톨로지만 가지고 이렇게 뭔가 된다는 것은 온톨로지는 혼자가 아니고 LLM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LLM이 온톨로지의 이그 프레임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자, 이렇게 온톨로지가 이렇게 네 가지 틀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업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ERP라거나 SCM이라거나 MES라거나 이런 패키지를 보면 얘네들은 굉장히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엔드 유저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업무를 가지고 타고 가야지라는 것을 엔드 유저는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IS 패키지를 하면서 뭐 카스터마이즈를 하고 수정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그 패키지가 엔드 유저가 원하는 것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엔드 유저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시니어 컨설턴트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엔드 유저도 우리 컨설턴트나 이 ERP 패키지 업체들한테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LLM을 통해서 해결이 돼 가는 거고 사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저희가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를 저희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왜 온톨로지를 쓰냐 하면 이런 컨설턴과 이런 지식이 다 내재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목적은 굉장히 완벽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생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가 가진 목적은 그거예요. 제가 AI와 LLM과 온톨로지를 접근하는 목적은 그거고 또 다른 많은 분들은 궁금한 것들을 갖다가 단편적으로 물어봐서도 충분히 이미 많은 바로바로 결과를 얻고 계시죠. 저는 이제 관점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저는 애플리케이션을 잘 만드는 거가 그 목적이니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그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도 그렇게 모듈화가 돼 있어야 나중에 변화가 생겼을 때 또 레고 블록처럼 클라우드 사스라는 것이다. 이걸 지향하는 건데 자 제가 온톨로지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 다음 버전이 나왔을 때 그러면 또 새로 만드나요? 그러면은 과거 프로그램과 지금 프로그램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해주는 이런 모듈화 되는 거라거나 보통 우리가 뭐 사스 구조다, API 구조다 이런 것들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딜리버리 한다는 것은 그냥 의미만 와서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소프트웨어 공학들이 해주던 이런 것들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 다 알아서 하려면 옛날에 하던 거하고 무슨 차이야라고 또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자동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AI LLM으로 뭐 에이전트라는 것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거 전부 다 온톨로지로 AI로 개발해야 돼?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산업의 실체는 사실은 굉장히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굳이 내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다루는 그 AI 에이전트 LLM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 기존에 있는 것 계속 이제 쓰셔도 관계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 이제 새로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컨설턴트가 그동안 말도 못 해주고 엔드 유저가 말도 못 해줬던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뭐 디지털 트윈이나 대시보드나 KPI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AI로 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개발하다가 보면 이게 정말 맞는 거야. 그리고 어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AI가 자꾸만 얘가 리드를 해가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검증 체계고 앞으로는 이제 이 검증 체계를 갖다가 얼마나 잘 관리하는 것이 냐 하는 거가 이 만약에 많은 업체들이 이 업을 한다면 뭐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그 분들 중에는 요거만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처럼 IT 쪽이 아니고 애초부터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을 하다가 그래서 고국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감도 있고 이분들은 이제 온톨로지를 새로운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온톨로지에서 쓰는 단어나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검증 체계로 가는 뭐 그런 것들 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 한번 만나서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새로 하겠다고 하면 제가 이걸 잘 못하겠죠. 근데 그분들이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온톨로지를 다시 한번 뜯어볼게요. 온톨로지 내부에 이제 뭐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일 왼쪽에 온톨로지는 클래스와 인스턴스와 또 릴레이션십과 프로퍼티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것은 영역을 분류하고 하는데 자, 제일 오른쪽에를 보면요. 자, 이 오른쪽에가 산출물인데 내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런 산출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왼쪽부터 시작을 해서 온톨로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제가 오른쪽에 있는 산출물을 꺼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어떤 공학적인 어떤 절차를 따라서 어떻게 살이 붙어서 그래서 온톨로지의 제일 왼쪽 부분은 사실은 뼈대에 해당하는 건데 그 중간에 혈관이 흐르고 장기가 있고 뭐 근육이 생기고 신경계가 생겨야지 오른쪽 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아직 저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거를 아예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걸 알았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온톨로지의 때밀립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를 갖다가 저희가 딱 그냥 봤을 때, 이것은 클래스와 인스턴스와 릴레이션십과 프로퍼티다. 요거만 봐서는 잘 이제 많이 해결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요거에 대한 의미도 자세히 하나씩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서, 이제, 뭐 이제, 이야기를 다른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오늘은 요거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또 대충 이거를 의미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 넘어가는데 다시 돌아오면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산출물 가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오른쪽 산출물을 보면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분류를 해줘요. 자, 이거 분류를 하고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것도 상위 프로세스가 있고 하위 프로세스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갖다가 메뉴를 계열을 정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데이터 스키마나 이런 거를 또 정해줘요. 그런데 이 클래스가 정해주는 것은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엔드 유저가 자연어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연어는 2단계로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자연어를 흡수해주는 완충작용을 처음에 해줘요. 어,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이런 것들을 이게 뭐 AI가 나오고 이러기도 전에 사실은 소프트웨어 공학을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연구를 이미 미리 해놨거든요. 그래서 RDF라는 것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RDF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소수를 해주고, 그리고 또 지식 그래프는 요걸 갖다가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밑에 보면은 왼쪽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을 하면서도 계속 시미틱,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이 부족한 게 이게 계속 RDB라는 것이 암묵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놓치거든요, 많이. 그래서 시미틱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은 RDF도 생기고 날리지 그래프도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온톨로지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연결해 주는 게 OWL이거든요. OWL은 온톨로지 웹 랭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랭귀지라는 게 되게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최종 엔드 유저하고 이 공학하고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계속 랭귀지 중심으로 이런 뭐 체계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OWL이라는 것을 보면 어, 제일 왼쪽에 온톨로지에서 부족했던, 그러니까 인스턴스라는 것이 좀 두리뭉실하게 데이터 변수고 뭐 실상이고 뭐 릴레이션십의 흐름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디테일하게 해주는 것이 OWL의 이제 역할이고, 얘는 조금 더 이제 우리랑 관계된 걸 보면 데이터 프로퍼티라는 게 있고 또 오브젝트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로퍼티는 인스턴스와 릴레이션십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적인 속성과 또 프로그램적인 속성, 논리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또 풀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요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 저도 이제 굉장히 궁금했던 게, 그 다음 온톨로지의 동적 속성이라고 해서, 자,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럼 이런 뭐 스키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 됐고, 프로세스 모델링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라보면 뭐 if then else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뭐 SQL 짜서 뭐 그룹 바이, 오더 바이 이런 로직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직 저희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살이고 신경이고 그런 거잖아요. 혈액이고. 그런 것들은 이게 기업의 규칙과 뭐 제약과 조건, 뭐 그리고 논리가 있고 흐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LLM에 다 스타디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온톨로지의 동적 속성이에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그 클래스 인스턴스 이런 것들은 온톨로지의 약간의 정적인 속성, 뼈대적인 것,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 위에 이렇게 쌓여가면서 온톨로지의 동적 속성, 그러니까 뭐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이 통하는 이런 부분들은 동적 속성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얘기는 없지만은 샤클이라고 해가지고 SHACL에서 Shape Constraint Language에서 이런 조건들을 또 해주는 것들이, 그런 랭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그동안에 이런 연구와 이런 것들이 겹쳐지고 쌓이고 켜켜이 쌓여가면서 사실은 이제 이 그 혜택을 받아서 이제 LLM이 생기고 그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그 위에다가 LLM이 그동안 스타디 해놓은 여러 가지 지식이라거나 추론 이런 것들을 다 좀 믹스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다 온톨로지에 들어와서 LLM하고 연결이 되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된 거고, 그래서 자, 우리가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날리면 에이전트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체계를 좀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서 LLM에 대한 신뢰도가 더 생긴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내가 던지면은 프롬프트를 던지면 얘가 해주네 이런 것보다도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면 제가
그 LLM한테 프롬프트를 날릴 때 조금 더 LLM을 갖다 컨트롤하고 하는 약간 좀 유리한 위치에 좀 있게 되고, 그리고 얘가 제대로 만들어내고 있나라는 것들 검증하는데도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일을 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은 알겠는데, 이거 가지고서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지 하는 이제 업을 갖다가 해나가는 요령이 중요하고, 그게 이제 메소돌로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쪽 그림에서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이게 조금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막 흩어나가지고. 근데 제일 위에 보면 그좀 강청색으로 클래스 인스턴스 릴레이션십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온톨로지의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온톨로지가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표현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뭐 대표적인 것만 지금 적어놨고 되게 오른쪽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자 저희가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런 업무를 갖다가 개발하고 싶은데 나는 온톨로지를 통해서 하고 싶어. 자, 그럼 온톨로지 네가 이걸 만들어 줘라고 하면, 온톨로지는 제가 말을 안 해주면 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이런 체계를 만들어요.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좀 일을 하다 보면은 오픈 AI가 전기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파라미터도 계속 줄여서 일을 하고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얘는 그야말로 소개 정도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픈 AI한테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챗GPT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클로드도 좋고 잠깐씩 써봤는데 결국은 이제 이 업체들이 실력이 다 비슷해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A라는 업체금을 만들어냈으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B라는 업체도 없던 거 보강해서 하고 해서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여러 가지 할 여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GPT만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상단에 보면 온톨로지가 이게 온톨로지 체계고 이게 채워 나가면서 사실 업무의 로직이 점점 좀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온톨로지가 이렇게 채워가면서 제일 밑에 보면 그 뭐 유형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이렇게 이건 산출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제일 위에 이런 그 온톨로지의 프로퍼티나 속성들이 채워지면서 요것들이 차례차례로 이런 이제 업무의 유형, 내가 무슨 뭐 제조 생산 방식은 어떤 걸로 할 거야. 생산 방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생산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순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인과관계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미리 정의를 안 하고 나중에 가서 하면 했던 거 다시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짜 엉망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그 온톨로지에 이런 그 체계와 속성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저희가 챙겨야 되는 것은 먼저 돼야 되는 일이 뭐고 나중 돼야 되는 일이나 상관없는 일이 뭔가는 제가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온톨로지는 위에 같은 저런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이런 산출물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온톨로지한테 뭐를 줘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간에 있는 부상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뭐 어렴풋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먼저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나중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어, 뭐 온톨로지도 그렇고 또 LLM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이런 거를 갖다가 뭉뚱그려서 넘겨줘도 얘가 알아서 정리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순서를 가지고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이런 환경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어떤 그 MIS나 이런 걸 넘겨준다면 이건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 잘못하면 이거는 이제 괜히 좋은 일 하려다가 사기꾼이 되기 십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그냥 툭 던져가지고 뭘 만들어줘. 이거 물론 만들어지죠. 그렇지만은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까지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해주는 게 이제 온톨로지고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할 때 원리는 이런데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의 나름의 이제 캔버스를 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이거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내가 어떤 업체에 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제일 위쪽에는 온톨로지가 내주는 어떤 그 프레임워크이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그 열은 칼럼은 뭐냐, 예를 들은 뭐냐 하면 내가 해야 되는 산출물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내기 위해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셀들,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다라고, 내 나름대로 스케줄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 나름의 어떤 그 WBS, 워크 브레이크다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좀 해 나가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하고, 또 뭐, 이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내가,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서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어떤 순서대로 내가 LLM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캔버스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 나가면 이제 되는 거고 실제로 하다 보면 아마 각자의 프레임워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인 건 아니지만은 어프로치가 이렇다라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한 거 있잖아요. 제일 밑에 보면은 이제 클래스를 설정한다는 것. 그리고 제일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이게 제일 첫 단계로 결정해야 되는 게 이제 클래스인데, 어, 우리 이제 클래스, 어떤 업체에 가서 클래스를 정한다는 것은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세스 메뉴와 프로세스 구조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그 다음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단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넣더라도 나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흘러가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이 제일 처음에 클래스라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인과관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갭들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LLM하고 프롬프트를 날리면서 일을 했을 때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할 때 했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들이 이제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프레임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한 2, 3년 걸리면서 뭐 최근에 들어와서 좀 요령이 생긴 요령서예요. 나름의.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다음서부터는 실제로 제가 프로젝트를 하고 또 아니면 제가 혼자서 제가 가지고 있는 ERP 지식이나 SCM 지식을 가지고서 제가 먼저 만들어 보고 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했던 뭐 이런 것들의 내용들입니다. 실제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걸 갖다가 쭉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체계라거나 온톨로지가 뭐지?에 대한 걸 미리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타나는 화면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중구난방일 수 있어요. 이런 사례, 저런 사례를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모든 사례들이 사실은 이렇게 온톨로지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채우고 따라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보면 약간 들으시면서 조금 좀 체계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늘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보면 이제 엔드 유저도 있고 이제 IT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IT 업체들은 이제 이런 온톨로지를 갖다가 적용을 해서 자기네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고 IT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LLM이 할루시네이션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이야기를 하면 얘가 왜곡을 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제가 LLM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할루젠이 아마 반은 넘을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굉장히 많은 편견과 왜곡이 들어있어요. 모든 언어에, 제가 쓴 언어가 자체가 저한테 익숙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LLM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걔가 뭘로 받아들일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얘는 제가 말하는 문맥을 보고서 제가 말하는 언어를 정확히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LLM하고 젠AI가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뼈대가 뭐냐 하면은 얘는 이제 컨텍스트, 문맥을 정확히 이해를 한다는 거고, 그리고 문맥을 구성하는데 키워드가 뭐냐 하는 어텐션을 갖다가 얘는 이제 계속 캐치를 하고 있어요. 요거가 이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죠. 요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젠AI와 LLM이 이제 살아나게 된 건데, 어, 그래서 저희가, 저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일단은 내가 잘못한 것이 뭐지? 내가 전달하는데 왜곡된 것이 뭐지를 먼저 생각을 해요. 저는 LLM이 왜곡시키는 것보다도 이것은 먼저 내가 왜곡시킨 것이구나 하고 제 프롬프트를 고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LLM에서는 배울 게 사실 너무 많아요. 내가 못 써서 이제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온톨로지를 제가 적용을 할 때, LLM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할 때 항상 저는 이렇게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뭐 그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온톨로지가 가져다 주는 베니핏은 일단 스키마와 이런 것들과 저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 다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은 거기다가 비즈니스 논리와 이런 것들을 뭐 세상에 어떤 컨설턴트보다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 옆에 아주 탁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컨설턴트와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옆에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저는 이제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온톨로지를 구축해 나가고, 그리고, 좀 하다가 보면 LLM과 젠 A와 AI가 가지고 있는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가 제가 말한 것을 갖다가 얘가 문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쭉 일을 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음날 오면 이 문맥을 잊어버린다거나 되살려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일을 해 나가야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들어가면 그 중에서 그 챗GPT 아니야 프로젝트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라는 기능은 그 밑에 대화의 단계를 얼마든지 분화해서 나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스키마를 구하는 단계, 업무를 뭐 규칙을 정하는 단계를 갖다가 한 대화창에다가 쫙 넣으면은 퍼포먼스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라서 하고 그래서 앞단계가 끝나면 뒷단계로 넘어갈 때 앞단계를 내가 요약을 해서 앞단계 산출물 이건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얘가 이야기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분명히 한 단계 한 단계씩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뒤에 갔다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요령들이 이제 생겨서 LLM하고 이야기할 때 이건 온톨로지의 잘못은 아닙니다. LLM을 쓰는 저의 잘못인데 소통에 LLM이 제약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다가 보면 얘가 막 진행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얘가 왜 좀 어떻게 부분적으로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지 나름대로 방법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일하는 거라는 것을 좀 미리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해보면서 느끼는 이제 외로움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차트는 그러면 나와 LLM과의 역할은 뭐냐? 사실은 내 역할은 제일 처음에 내가 얘한테 어떤 데이터를 넘겨줄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넘겨주면 얘가 온톨로지가 구성이 잘 되지, 요거를 이제 제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온톨로지에다가 넘길 때 온톨로지 안에 그런 클래스와 인스턴스와 관계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채워져서 얘가 다 그런 구성 요소가 채워졌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일단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그 로직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어떤 인풋을 주면 얘가 온톨로지가 잘 구성이 되더라 하는 이런 것이 제가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 자동으로 흘러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단에 보면 뭐 프로티지라거나 이런 온톨로지의 그 포맷을 갖다가 체킹해주는 뭐 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좀 이제 좀 부대끼는 게, 화면이 결국은 이제 엔드 유저는 보면 화면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보통 저희가 소프트웨어 공학 옛날에 프로그램을 할 때도 엔드 유저는 그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제일 나중에 봐서 화면 보고서 잘못됐네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면 구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UI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ERP 업체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ERP를 가지고서 그럼 한 온톨로지 통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ERP의 지식이라거나 그리고 제가 컨설팅 업체에서 그 배운 컨설팅 로직이라거나 컨설팅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이슈가 뭐냐, 이슈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캐파메스타라는 것은 우리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포괄프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케이퍼빌리티 단위로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나는 이제 그 아키텍처적인 측면 그리고 컨설터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일을 좀 다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요거를 얘한테 넘겨주고 내가 이런 것들을 넘겨줬으니 네가 한번 이제 ERP 구조를 좀 다시 잡아봐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요걸 제가 많이 진행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ERP 업체나 컨설팅 업체에 있으면서도 제가 나름 이렇게 XSDB 가지고서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체계를 좀 잡아 나갔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DB로 다 이제 테이블로 받아가지고 다시 온톨로지하고 LLM에다가 입력을 줘서 자, 네가 이걸 가지고서 ERP를 한번 만들어 봐라고 했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왜 했냐면 저희가 ERP 같은 이제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그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넘겨주면, 이걸 갖다가서 이제 요 오른쪽에 지금 화면들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에이전트를 만들어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죠. 굉장히 초기에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이쁘게 하는데요. 예, 그러면 초기에 제가 했던 것들은 뭐냐 하면 온톨로지가 이렇게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거니까 이런 공학적인 아웃풋을 이렇게 이제 얘가 만들어주고 제가 또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과거에 제가 이제 인과관계를 가지고서 모델링했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줘요. 온톨로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거 가지고서 얘가 더 자세하게 살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뭐 작업 지수라는 것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온톨로지의 그 속성들, 그 도메인 속성, 프로세스 속성, 기능 속성, 어떤 엔티티가 있고 어떤 룰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를 갖다가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프롬프트를 얘가 이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UI는 이렇게 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온톨로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은 전부 그 온톨로지가 다 만들어준 것들이지 제가 만들어준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온톨로지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풀어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온톨로지가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전에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 설계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앞으로는 뭐 다 이게 이제 자동화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산업 표준하고도 이제 맞춰줍니다. 정부고사 과제를 하면 이렇게 산업공학적인 AIS라는 걸 마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온톨로지 표준들은 거의 이거랑 뭐 공학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다음에 지금 보여주는 스크린들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제가 시연할 시간은 없을 거니까, 요거로 시연을 대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은, 자, 온톨로지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온톨로지를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온톨로지가 채워진 온톨로지 내용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온톨로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화면들을 좀 보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온톨로지를 채웁니다. 온톨로지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워진 과정이 애플리케이션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걸로 돌려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것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의 것은 온톨로지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이고, 중간의 것은 엔드 유저의 역할이고, 세 번째 것은 경영자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온톨로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인풋을 주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LLM이 일을 할 때, 얘가 내가 굳이 해라고 말을 안 했는데, 온톨로지 생성기라는 것을 지가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준 인풋을 갖다가 주면 얘는 온톨로지 생성기라는 것을 지가 중간에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서 온톨로지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얘는 소프트 디벨롭 툴킷이나 이런 것들을 지가 만들어서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온톨로지의 내용들, 업무의 스펙을 이렇게 지가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온톨로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히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할 수 있고, 또 MIS 하다가 보면 이제 그룹웨어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룹웨어랑 합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온톨로지가 이제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현재 온톨로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는 아마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보니까 이런 필드도 필요해라고 하면 이걸 좀 보완을 해나가고 그러면은 현재 온톨로지는 이건데 변경 요청이 있었어. 그러면은 뭐를 변경할 거야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변경하는 것은 어프로브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변경된 것은 이제 보완 이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온톨로지가 변경이 되면 어, 이 온톨로지를 바꿨는데 그러면 뭐가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영향받은 것을 이제 다시 또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어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증해야 될 검증 프로세스인 거죠. 그래서 그냥 얘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어 보다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증할 또 의무도 있으니까 일종의 단위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본은 이렇게 됐는데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 프롬프트 때문에 에이전트 프로그램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 온톨로지를 바꿨는데 100개를 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바뀌었어?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온톨로지를 처음에 구성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온톨로지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내가 치는 프롬프트는 제일 첫 번에만 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는 얘가 이제 만들어서 내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리스트에 따라서 얘가 템플릿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 보면은 현재 온톨로지에 없음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자, 이 온톨로지 가지고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어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안 된다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한번 채워봐라고 하면 얘가 다시 채워줘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인데 얘가 지금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능들이 강화가 되면서 전에 없던 기능들이 그러니까는 프롬프트 템플릿 자체가 강화가 되고 온톨로지가 강화가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온톨로지의 제일 처음에 그 정적인 부분들, 클래스와 인스턴스와 릴레이션십 스키마가 됐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로직이 움직이는 건데,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까 온톨로지의 동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로직과 흐름과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이제 일이 되는데,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일하다 보면, 얘가 알아서 하네. 라고 하면, 이게 좀, 어, 그런 것보다는 내적으로, 어, 이런 구조를 좀 알고 하면 훨씬 프롬프트를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키마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또 조건이나 제약을 줘서 이제 비로소 좀 제대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온톨로지가 구성이 되고 프롬프트 템플릿이 만들어지고 아까 여기 이제 위에 보는 부분들 프롬프트 템플릿에 생성기가 있고 그 생성기가 밑에 나와 있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 프롬프트 템플릿을 돌리면 이제 에이전트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선 전과 후를 이제 보고 비교할 수가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엔드 유저가 뭘 원한다 하는 것,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돼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내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RAG, 레그라고 하잖아요. 레그라는 것이 이제 뭐 이건 벡터 DB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가지고 컨텍스트와 내가 원하는 문맥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해주는 게 RAG의 의무라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IDG라는 것이 왜 있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LLM한테 내가 원하는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도구다,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정확히 이제 온톨로지로 들어가고 이것이 LLM으로 전달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온톨로지는 한마디로 뭐냐 하면 저와 LLM 사이에 있는 중간에 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나의 의도를 정확히 틀에 담아서 LLM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온톨로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일단. 그래서 필터링이 되고 이게 LLM으로 넘어갔을 때 LLM이 쓸데없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지 않고 정확하게 그 경로를 따라서 이제 넘겨주면 쓸데없는 학습을 스킵을 하니까 이게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없애주는 이제 방법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앞에처럼 이렇게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만들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진 에이전트가 비로소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산출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온톨로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온톨로지가 만들어지고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의도가 됐느냐라는 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오른쪽 위에 보면 내가 원하는 인텐션은 이건데 얘가 그 인텐션에 맞게 밑에 있는 프롬프트 문제를 얘가 만들어 주고요. 그 과정에 나도 모르게 얘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준 인텐션과 내가 말로 하지만 얘는 이 프롬프트 하나 문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런 이제 뭐 말하자면 인텐션 익스트랙터라는 것도 만들고 온톨로지 뭐 매처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이런 로직을 알고리즘을 얘가 돌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컨설턴트가 막 사람 일하고 하는 것들을 얘가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LLM을 믿으시라는 거죠. 하다 보면 얘가 내가 한 말을 왜곡하네 이런 것보다도 내가 이 구조를 알고 LLM을 활용하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뭐 작업 지시서도 만들어지고 생산 관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유사도를 검색을 하기 위해서 그 벡터 DB를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요. 어, 이런 것들은 벡터 DB와 기존의 RDB가 섞여서 간다는 이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 온톨로지를 만들었어요. 온톨로지를 만들었는데 온톨로지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톨로지도 이제 메인 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아까 처음에 제가 ERP 지식을 갖다가 온톨로지로 만들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온톨로지가 만들어졌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화면에 와서는 자, 나는 이 온톨로지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어라고 해서 여기서 온톨로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온톨로지를 여기서 업로드를 하면 그 다음에는 아까 내가 만들었던 온톨로지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초기에 만들었던 것들인데 이렇게 매출 전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구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영업 관리를 하고 재고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온톨로지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당연히 뭐 이렇게 의사결정하기 위한 뭐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온톨로지에서 프롬프트 템플릿이 만들어지고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면 그 에이전트의 결과물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데이트해야 될 것은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서 온톨로지를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온톨로지나 LLM을 쓰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할루시네이션이 나한테 있는 거니까 이것을 갖다가 저는 이제 네이티브 LLM 프로그래머가 이제 돼야지 좋다. 그래서 자꾸만 하다가 다시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거나 프로그래머들은 딱 보면은 익숙해진 것들은 빨리 프로그램 해버리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앞으로는 많은 컨설턴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과정을 좀 배워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뒤에 것들은 전부 뭐 이런 생기는 여러 가지 차트나 이런 것들 또 요거는 이제 심각한 걸 수 있는데 저희가
결국은 이제 ERP나 이런 데서는 돈이잖아요. 돈은 결국은 회계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회계 지식은 LLM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 네가 제너럴 레저를 만들어. 왜냐하면 제너럴 레저에서 다 회계나 분식이 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물류에서 일어난 것들을 자산과 돈으로 환산해주고 그리고 경영자들이 봤을 때 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 관리도 해주게 해요. 보통 기업들이 잘 못하는 게 마감 관리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딱딱 일이라는 게, 그 오늘의 일이 오늘 12시 딱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일이 이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과정을 세워서 마감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더 나아가서 애플리케이션을 뭘 하나 만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감 관리 시스템 하나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컨설팅 영역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서 내가 우리 회사가 뭘 어떻게 바꿀 거야 하는 이제 이건 컨설팅 방법론에 이제 있는 것들인데 육시그마의 이제 디메이크라는 컨설팅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이제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기업에서 프로세스를 바꾸려면 회의도 하고 그룹웨어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툴이 만들어지고 또 권한에 따라서 결제도 받아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지는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온톨로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온톨로지의 버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온톨로지를 가지고, 온톨로지는 여기서는 어떤 현실의 실상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팔란티어라는 이제 대표 온톨로지 업체, 이 팔란티어라는 업체는 대표 온톨로지 업체이자 또 대표 LLM 업체고, 지금 뭐 SAP나 모든 ERP 업체들이 다 여기 이제 붙어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컨설팅이 많은 영역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게 되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온톨로지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이제 그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모델링하고, 공학적인 것, 컨설팅인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온톨로지는 뭐 굉장히 많은 지식과, 공학적인 지식과 컨설팅 지식이 이미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얼마나 산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냐가 얘네들의 이제 봐야 될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팔란티어에 있는 이제 엔지니어 분이 PT를 하신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사실 보면은 여기서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요소 그리고 온토로적인 요소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요소들이 들어 있고 자기네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뭐 디스크립션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애널라이즈 이런 것들이 다 온톨로지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온톨로지의 컨텐츠에 굉장히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이 차트는 요것도 이제 팔란티어에서 보여준 차트인데 여기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 저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의 파편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잘 짜여지지 않은 프로그램을 썼을 때 그 기업을 가보면 아주 프로그램 테이블이 아주 엉망으로 돼 있어요. 데이터가 파편화돼서 뭘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다시 재구성하는데 다시 어, 이거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프로그램 짰던 사람 아니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유사도 가지고서 어느 정도 다시 엮어줘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고 팔런티어가 실제로 그걸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팔런티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연도 좀 있었는데, 제가 앞에 드린 이제 프로그램에서 시연이 됐을 것 같고요.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시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말씀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직장 생활 할 때, 제가 그 병원 패키지를 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파머시를 맡아서 한번 했었어요. 근데 뭐 제가 약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간호사 세 분을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니까는 사실 그분들이 제일 크게 도움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데, 자, 어저께 파머시를 갖다가 분석했던 거하고, 그 다음날 분석했던 거 똑같은 이미지인데, 다르게 나오더라라는 말씀인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파머시를 갖다가 약을 다루려면은 사실은 그 애를 갖다가 오류가 적게,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온톨로지 체계를 다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의 분석 체계라거나 화학적인 속성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누가 온톨로지를 쓰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끔 많은 그런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온톨로지 체계를 그 업종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로 이제 제조업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업을 모르면 온톨로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했던 거를 업이 다르면은 온톨로지가 달라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면 온톨로지에 어떤 내용을 해야지? 그래서 아까 온톨로지에서 클래스라는 것, 뭐 약재, 약학적인 분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인스턴스라는 것은 아마 실상이라거나 테스트라거나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그리고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은 서로 뭐 약학적인 영향관계 이런 것들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상이라거나 관계라거나 이런 그런 것들에 다 맞춰서 좀 구성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제 줄어들 것이고, 또 그걸 가지고 다음에 다른 분들하고 미팅을 하거나 하실 때, 그걸 갖다가 보여주면서 투명하게 얘기를 하면 오해할 수도 없고, 또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LLM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너무 크리티컬한 거, 숫자 0.0. 몇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거 이런 것들은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가 참조할 상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는 상태에서만 이제 쓸 수 있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지금 LLM이 제일 많이 발달한 게 의학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은 이제 점점 나아질 것이고, 인간의 오류를 줄이는데 굉장히 기여할 것이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아, 질문이 뭐였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로직이 있고 또 온톨로지가 또 지가 가지고 있는 표준 이제 업무 로직이 있어서 그래서 업무 A가 예를 들어서 구매 관리를 한다 그러면 구매 관리 기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구매 관리 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제일 처음에 제가 나는 구매 관리 이런 기능을 원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온톨로지에 그게 들어가고 LLM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구매 관리하고 싶은데 이게 구매 관리에서는 라트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보면은 라트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라트 관리라는 게 좀 뭔가를 알고 있다면 라트 관리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LLM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 생각과 LLM의 생각이 맞다는 것은 그 중간 과정에서 내가 LLM에다가 대화를 날리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대화를 어떤 질문을 날리느냐에 따라서 거의 상대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배우는 게 더 많고. 그렇지만은 그 질문을 하려면은 그 초기의 질문에 마중물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전달하는 거고. 그 다음에 LLM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결과를 보면서 나는 그 중에서 나도 배우면서 또 결정을 내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LLM과의 소통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가 나하고 다른 거를 이야기하네. 실제로는 그건 내가 체크해야 될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나서 나중에 이 기능이 되나 안 되나를 내가 스스로 한번 테스트할 때처럼 테스트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내가 의도한 대로 됐나 안 되나를 테스트할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저는 그렇게 LLM과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플로치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 내가 다 알아야 돼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언론 그 LLM이랑 일을 할 때 사실은 알면 더 유리해요. 그러면은 자 제가 머릿속에 제가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질문을 안 해요. 다만 저는 이제 내부 구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 제가 얘한테 더 의지를 하게 되고 저는 LLM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프롬프트를 날릴 때 이건 몰라도 돼요.
나의 의도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이제 온톨로지를 쓰시게 되면 이 온톨로지가 가지고 있는 어, 요런 내역들, 어, 요 제일 위에 있는 저런 거 온톨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속성들이나 그런 엔티티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내가 온톨로지를 좀 충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그게 뭐 지금으로서는 그게 맞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어,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경험은 어, 그 업무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 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짜려고 해요. 이제 구매 관리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는데, 자, 이게 구매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P2P라고 하잖아요. Purchase to Pay. 그래서 내가 구매를 했고, 그러고 나서 내가 구매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불을 했을 때까지가 하나의 전체 프로세스죠. 그 프로세스 중간에 업체마다 기능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중간에 있는 약간 불확실한 부분들을 저는 이제 로직 트리라고 생각해요. 업체마다 로직 트리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준 로직의 질문에 대해서 얘가 로직 트리를 이 업체는 A와 Z 중간에 이런 로직이 필요로 해 하는 것을 쫙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로직 트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나름 그걸 보고서 저는 일단은 얘가 얼마나 완벽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보다는 완벽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일단 따라가서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했을까? 그 질문은 그 다음에 내가 또 그만큼 배우고 내 내공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에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는 나는 그걸 만족하고 그대로 일단은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얘가 또 뭘 잘못했을까? 그거는 저는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성장하는 거 못지않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주가가 팔란티어거든요. 팔란티어가 실제 요즘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라고 하면 개발자를 고객 회사에 아예 파견을 시킨답니다. 전진 배치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신문에 보면 SI의 재등장이냐 이러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LLM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남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는 지금 같은 이런 온탈로지 체계로서 고객사에 파견 가서 고객의 업을 자산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자산화하냐? 이런 식의 온탈로지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빼내서요. 다음번에 비슷한 거 할 때는 이제 그거를 이제 레그처럼 외부 지식으로 업로드 해가지고 예, 거기서 정확한 지식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문하신 게 본인이 모르면 업의 본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저는 알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런티어 같은 회사가 자기가 모르는 산업에 뭔가 고객사에 해줄 때는 이런 방법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해당하는 개발자를 고객사에 파견을 해서 고객사의 업을 배우도록 하는데 그게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이런 온탈로지 체계로 남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외부 파일로 지금 파일로 갖고 계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네, 만들려고 하고 계시고 예. 그 파일을 만들 때 그 팔란티어의 개발자가 뭐 스크래치로 A부터 Z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엔 LLM이라는 좋은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LLM 내부에 어떤 그 지식이 있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거를 이런 식의 방법론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조직화해서 빼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LLM이 그걸 다 알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LLM한테 물으면 되지 하지만 묻는 사람의 수준을 LLM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그걸 통제하는 수단이 이런 온탈러지로 외부 자산화해서 여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업로드해서 매번 비슷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제까지 LLM이나 이런 생성형 AI가 거의 일반 개인들이 어떤 토이 프로젝트 같은 걸로 하는 걸로 많이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업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오류가 있으면 1%라도 오류가 있으면 기업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고객들한테 소송 들어오고 신문에 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팔란티어 같은 회사는 어떻게 보면 그 업의 본질을 어떻게 캐칭을 해서 그걸 자기들의 자산화할 거냐라는 거를 이런 데서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디지털 트윈 이건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전쟁에서 또 어떤 폭격을 정확하게 하려면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 가상의 상황을, 그 가상의 어떤 데이터의 그 상황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을 다 잘 뽑아내고 그걸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실전에 투입하는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의 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업의 본질을 제일 많이 파악한다는 얘기는 그 업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암시적인 거, 그다음 명시적인 거를 얼마나 잘 뽑아내서 예, 본인이 갖고 있어서 매번 뭐 LLM의 도움을 받을 때 그걸 집어넣으면서 똑같은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 거 그게 답일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까지 필요 없으면 그때야말로 정말 AGI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LLM이 똑똑한 약간 사오정 같은 인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똑똑한 인턴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내가 아는 만큼 그 본질을 빼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LLM이 나타나도 내가 빼낸 것만큼 내가 검증한 그거를 집어넣으면서 외부 데이터로 집어넣으면서 아, 그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뭐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채워준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네. 계속 채우면서 본인의 어떤 자산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가을 학기에 비즈니스 AI 프로젝트 실무라는 강의가 오늘 강의한 이걸 한 학기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문제죠. 근데 지금은 아마, 저도 지금 어딜 가면은, 제가 프로젝트를 준비를 못해요. 데이터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 가면은 그날 데이터 보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한참 설명드려서 뭐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쓰실만 할 것 같으면은 좀 주세요 그러면은 한 5년 전 된 데이터 주거든요. 그렇지만 로직은 같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아마 파란티어도 비슷할 거예요. 기업체가 자기네 바로 오늘 내일 모레 크리티컬한 거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정 안 되면은 아마 가상의 데이터 만들어서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시간 한참 지난 거,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이미 끝난 거, 로직은 같은 거, 그 데이터 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온톨로지의 틀을 만들어요. 그 툴을 가지고서 실제로 돌리는 것은 이제 그 업체에서 열심히 배워서 그래서 온톨로지 팔란티아 사람들은 가서 사실은 그 사람들 교육을 많이 할 거예요. 자기들도 교육받은 사람을 직원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 그 온톨로지 팔란티아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인더스트리에서는 지배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SAP 같은 업체는 얼마 전에 보니까 팔란티하고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또 금융 쪽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팔란티하고 좀 붙었고, 국내에서도 대표 업체들이 많이 벌써 이 프로젝트 했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비즈니스 컨설팅 하게 되면 팔란티어가 하거나 아니면 팔란티어랑 같이 일했던 업체가 그 분야의 컨설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이제 컨설팅 업체를 큰 기대를 가지고서 여기 가면 모든 노하우가 있겠지 했는데 없어요. 노하우는 컨설턴트 개개인들이 엑셀을 가지고 있고요. 업체에는 사실은 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게 팔란티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할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빨리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팔란티어가 빅브라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진짜 LLM이 발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 외부의 어떤 내용들 이런 걸 보고 지금 요즘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방향. LLM은 지금 데이터를 갖고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이런 식의 체계를 갖고 있을 거다고 빼낼 수는 있지만 그때그때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정확한 데이터, 어떤 온탈로지와 같은 어떤 관계 데이터, 우리가 심볼릭 AI라고 하는 여러분들 AI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딥러닝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학습해서 하는 그게 워낙 그 똑똑해지고 성능이 나오니까 그쪽에 열광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인간이 하는 일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AI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에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이런 심볼릭 AI의 어떤 규칙 기반, 이런 뭔가
정제된 이런 온탈로지 같은 어떤 데이터들 이런 게 결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사실 전통적인 AI하고 관계가 돼 있거든요. 전통적인 AI는 거의 if then else 수준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 그런 부분이라서 그것과 이것이 결합돼야지만 진짜 A자를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한 이런 온탈로지 기반의 어떤 지식을 지금 사실 처음에 LLM 보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알아야 돼. 그거 당연한 생각이죠. 근데 LLM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실제 LLM이 학습돼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기술 기반 자체가 속을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명시적인 어떤 데이터 체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을 만한 그런 것과 결합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못 믿습니다. 사실은. 정확성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몰라도 원하는 건 만드실 수 있는데요. 믿을 수 있느냐 하는데 믿을 수 없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걸 만들고자 하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션이 기업 슈퍼기업으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이 온탈로지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일반 개인 입장에서 LLM을 쓰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나 이런 거 몰라도 다 쓰는데 그건 개인이니까 관계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다르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소송 걸리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는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그게 이런 체계일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팔란티어는 그걸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